마음도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일 때. 거기. 마음도 마음의 체크. 한자리 못 앉아 있는 마음의 체크. 그러면 지금 차분한 상황인가요? 차분하지 못한 상황인가요? 차분하지 못한 상황이죠. 거기에 써볼까요? 차분하지 못한 상황. 친구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가을 햇볕으로나 동물을 삼아 따라가면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이 나는구나. 서러운 사랑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떻대요? 눈물이 난대요. 눈물이 난다의 체크. 그래서 화자는 어떠다? 슬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지만 해질녘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삿날 큰 집에 모이는 불빛도 불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질녘 울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큰 집에 모이는 불빛과 해질녘에 있는 그 해가 지는 불빛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죠. 그걸 공통점으로 니은과 디귿을 묶어놨습니다. 이해돼요? 불빛이라는 단어하고 해질녘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가지고 있는 시각적인 붉은색에 대한 이미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근데 해질녘에 울음이 타는 강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울음이 탄대요. 뭔가 좀 이상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저것 봐, 저것 봐. 너보다도 나보다도 그 기쁜 첫사랑의 산골 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나고 어때요? 기뻤던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 체크. 그 다음에 사랑 끝에 생긴 울음 체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거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했던 사랑에 대한 시간, 그리고 우리의 눈물, 그 이별에 대한 슬픔에 대한 시간, 이 두 가지가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라지느냐, 이제 이걸 봐야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닿아가는 소리 죽은 가을강 체크. 그러면 가을강을 와서 봤더니 어떻게 됐다? 첫사랑의 물소리가 사라졌고 사랑 끝에 생긴 울음도 녹아졌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을강을 통해서 이러한 감정들이 사그라들고 있다, 녹아내렸다, 가을강을 통해서 치유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이해됐나요? 네, 문제 보겠습니다. 위시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연현상과의 인생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보고 내 인생에 첫사랑에 대한 게 사라지고 녹아내렸다라고 했으니까 너무 맞는 말 같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였다. 음성상징어 있었나요? 의성어 의태어? 없었죠? 구체적인 지명, 땅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죠? 서구적인 소재를 체크. 서구적 소재라는 것은 조선에서 볼 수 없는 거, 한국에서 잘 볼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반어적 표현을 통해서 현실 비판적이다 라고 했으면 나쁜 놈들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게 없었어요. 2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시에 대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울음이 타는 가을강은 친구의 이야기와 강물의 흐름이라는 두 개의 정황이, 친구의 이야기의 체크, 강물의 흐름의 체크. 우리 그래서 아까 서러운 사랑 이야기라고 체크를 했고요. 강물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정황은 물과 관련된 하강의 이미지나 흐름의 이미지와 대응을 이루며 소멸의 이미지로 이어지게 된다. 거기 하강의 이미지나 흐름의 이미지의 체크, 소멸의 이미지 체크. 그래서 흐름이 하강 5월 흐름에서 시작해서 소멸로 이어진다. 특히 시상이 전개될수록 소멸했다는 슬픔과 허무의 정서가 고조되고 그래서 제삿날에 대한 표현이 나왔던 거고요. 이러한 정서가 개인에서 인간의 삶까지 확장되면서 인간 삶의 유한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서름의 보편성, 누구나 강을 보면 슬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년에서 서러움에 나타나는 정서는 화자가 동무삼아 따라가는 과정을 거친 후 하강의 이미지로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볼까요? 자, 강물이 흐르는 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느새 등성이에 이르러 눈물이 나는구나 라고 했으니까 얘는 강이 흘러 산등성이까지 도착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 좀 어렵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1년에서 사랑 이야기 끝에 보인 화자의 눈물이 2년에서 울음으로 이어졌다. 점차 고조되었다. 단순하게 눈물이 엉엉 울었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햇볕이 이연의 해질녘은 각각 흐름, 소멸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서름의 보편성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햇볕이 흐른다고 표현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미안. 3년의 첫사랑 산골 물소리가 소리 죽은 가을강에 이르는 것은 박물이 바다에 이르는 과정으로 본다면 인생의 과정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바다로 갔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강이 끝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랑 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아난 가을강이 바다에 다다를 일만 남았다고 본다면 인간의 삶의 유한함과 관련된 허무의 정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이 끝나요. 강이 끝나면 뭘로 가요? 바다로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유한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이 끝났다라는 표현을 알고 있다면 4번과 5번 선택지는 사실상 같은 의미다 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되나요? 오키오키. 기억에서 미음 중 가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전이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 뭐죠? 공감각에 대한 이야기죠. 답은 그거겠죠. 해질녘에 울음이 타는 가을강을 보겠네. 울음이니까 청각에 대한 이야기죠. 탄다 라고 했으니까 시각 타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 불타는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질녘 울음이 탄다. 해질녘이 아까 위에 불빛과 같이 해가지고 붉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울음이 타는 강이다 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게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다른 작품 볼까요? 낙화. 가야 할 때의 체크. 여기서 가야 할 때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별의 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낙화가 작품 제목이기 때문이죠.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의 체크. 궁금해요? 안 궁금하죠?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하여 영탄적 어조가 드러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화자가 벌써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 때 알고 빨리 꺼져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사랑의 체크. 그러면 사랑은 여기서 낙화가 꽃이 떨어지는 건데 사랑이 지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사랑을 뭐에 비유한 거죠? 꽃에 비유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격정을 인내했다. 봄이니까 원래 이제 꽃에 대한 이야기인데 격정을 인내했다라고 했으니까 격정은 격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의 격정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열심히 했었다. 그래서 나의 사랑은 졌다. 분분한 낙화 생략법이 마찬가지로 쓰였죠. 생략법 똑같이 한번 써주시고요. 분분한 낙화라는 것은 그래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체크.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 이룩한다라는 말이 뭐죠? 만들어내다, 어떤 결과치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이래요. 이게 바로 별표의 포인트예요. 거기에 별표. 왜 별표를 쳤을까요? 이것은 무슨 법이기 때문에? 역설법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역설법이 나왔네요. 그러면 모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역설법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뭐다? 모순된 포인트. 그게 서로 어떤 이면적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자. 왜냐? 이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렇게 특이한 표현법을 썼으면 그 특이한 표현법을 사용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주제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이해돼요? 이면적 의미를 파악해야 하고 그 이면적 의미를 파악하면 주제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결별은 이별이고 그럼 여기서 이별은 낙화에 대한 이야기지. 사랑이 지고 있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축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별이 마침내는 축복을 가져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를 읽으면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별은 이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꽃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꽃이 떨어지면 뭐가 축복이 되는 거죠? 보통 과일이 열리기 전에 꽃이 먼저 떨어져야 과일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축복은 어떤 열매에 대한 이야기인가? 라고 한번은 의심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은 가야 할 때, 지금은 이별해야 할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성한 녹음의 체크. 여기서의 녹음은 뭐 항상 말하지 계절 뭐예요? 여름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를 맞는 가을을 향하여 가을의 체크. 어때요? 딱 느껴졌죠? 그래서 이제 이면적 의미가 느껴지지. 뭐야? 이별을 했을 때 오히려 나중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어떻게? 죽을 때를 알고 간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의 체크. 하롱하롱은 음성상징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성상징어. 꽃잎이 지는 어느 날. 자, 근데 보세요. 섬세한 손길에 한번 밑줄 쳐볼까요? 이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게 누구일까요? 화자일까요? 뭐 같아요? 뭐가 섬세한 손길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그치?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 섬세한 손길을 흔드는 주체는 누구예요? 꽃잎인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꽃잎이 섬세한 손길을 흔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무슨 법이 되겠어요? 의인법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의인법. 그래서 시에서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의 주체를 잘 파악해 봅시다. 알겠죠? 자,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성숙의 체크. 내 영혼의 슬픈 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이별을 통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 결실이 바로 뭐다? 내적 영혼의 성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이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지만 반드시 그 이별이 있어야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고 이 정신적으로 어떤 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